영화 다빈치 코드를 보며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가보는 상상을 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레드 도쿄 미술관의 파격적인 상상력을 사랑하는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오른쪽에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서 하루를 꼬박 보낼 수 있는 무기 덕후 한도사님,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인상파 화가들과 오롯의 미술관을 사랑하며 인상을 쓰고 계신 라스트라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함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 정연일입니다.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미술관, 박물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전에 지난번에 세느강 이야기하다가 조금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느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세느강을 어떻게 그 구경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유람선을 타야겠죠. 그렇죠. 저도 세느강. 유람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세느강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강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강보다 못합니다. 어떤 그 강 자체의 아름다움은 한강은 굉장히 폭도 넓고 크고 웅장한데 대신 세느강은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세느강변을 따라서 무수히 아름다운 그 파리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사실은 그 관람의 포인트죠. 근데 그거를 걸어서 다 볼 수도 있지만은 유람선에서 딱 보면은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배가 한 바퀴 1시간 10분 동안 1시간 10분 동안 90분 동안 세느강을 한 바퀴 다 돌아주면서 주요 건축물들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내방송도 나오죠. 한국어로. 그렇죠. 요즘 한국어 안내방송 나오고. 네네. 잘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팜플렛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보통 언제 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지고 나서 그래서 네. 에펠탑을 딱 해가 질 때쯤에 에펠탑 올라가서 그 정말 황혼에 물드는 파리를 딱 보고 나면은 그 김광석의 노래 있잖아요. 거리에서처럼 네.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질 때 딱 그때 이제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지날 그 무렵에 유람선을 타시는 게 굉장히 좋죠.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오고 에펠탑에 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맞습니다. 네. 네, 낭만파로서 뭔가 하나 붙여보시죠. 저는 그 바토무슈잖아요, 배가. 네. 맞습니다. 네, 네. 바토무슈 처음 탔을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혼자 타셨나 봐요. 혼자 탔어요. 네. 그 바토무슈를 저녁에 혼자 타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반드시 친구나 애인이나 뭐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하고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를 이제 혼자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토무슈 그 바로 앞에 보면 작은 미니 와인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람선 같은 거 타면은 그 외부에서 음식물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바토무슈만큼은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바토무슈를 타실 때는 혼자 타시는 외로운 분들은 반드시 밖에서 그 맥주라든지 와인을 들고 들어가세요. 근데 완전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네. 근데 바로 타는데 거기 앞에서 매주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네. 미리 슈퍼에서 네. 그 프랑스 파리 슈퍼마켓 가서 미니 와인 작은 거 사면 한 병에 한 2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그 바로 타는 데서는 그게 한 6유로에 팔아요. 큰 와인을 들고 타도 되는 큰 와인 거죠. 들고 타도 되죠. 네. 혼술러를 위한 정말 꿀팁이네요. 아유, 꿀팁이죠. 또 한도사님은 또 와인잔 들고 타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셔야죠. 와인잔 들고 양손에 한 병씩 들고 2병 차고 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은 꼭 와인잔에 드셔야 예, 됩니다. 특히 이제 이제 솔로 네. 같이 커플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솔로로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아름다운 파리의 그 에펠탑의 그렇죠. 그 조명을 보면서 네. 그래서 꼭 그 들고 타시고 갑자기 생각난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토무슈 좀 말씀드리면은 뜻은 이제 바토는 불어로 배고 무슈하면 이제 남자예요. 아저씨, 예. 그래서 뭐 역사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파리 시내에 보면 유람선이 몇 종류가 있어요. 뭐 바토 파리지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타는 배도 있고 하는데 왜 다들 바토무슈를 타냐고 하냐면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자주 있어요. 굉장히 시간대가 자주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미리 이 네. 티켓을 사갈 수가 있는데 네. 그 마이리얼 트립에서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7,5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 돈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돈 네. 많은 정도면 1시간 10분. 그다음에 그 현지에 가서 네. 사면 10유로인가 뭐 그렇게 비싼데 그렇죠. 한국에서 네, 미리 네, 사가면 네. 거의 뭐 4분의 1 값 싸니까. 한강 유람선보다도 오히려 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한강 유람선 아직 한 번도 안 저도 안 타봤습니다. 타봤어요. 한도사님 타보셨나 봐요. 저는 한 번 타봤습니다. 네. 원래 그 혼자? 서울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서울 네. 토백이가 안 해보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남산 안 남산타워. 올라가고. 남산타워 안 올라가고 네. 한강 유람선 안 타고 네. 63빌딩 안 가보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롯데월드도 못 가보고 해야 되는 곳인데 네. 저는 남산타워하고 한강 유람선은 가봤어요. 제 아, 아는 네. 지인이 이제 외국으로 완전히 살러 가면서 아, 네, 네. 내가 같은 서울 토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신 게 뭐냐
그랬더니 남산 타고 올라갔다가 한강 배를 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한도사님 그 서울 시티 투어 타는 번개도 치셨잖아요. 네, 그랬었어요. 예. 서울 사람이 못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좀 번개를 때려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서울 시티 투어 버스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굉장히 훌륭하죠. 재밌어요, 네. 그게. 저는 제 고향 부산에 가서 부산 시티 투어 버스 한번 타봤습니다. 네. 어떤가 싶어서 한번 타봤어요. 근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티 투어 버스가 그 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게 잘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라다님과 한도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분들이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지행들은 이 바토무슈 타보지 못한 사람이 절반은 되겠죠. 안 그렇죠. 타겠죠. 네. 서울 사람은 안 탈 거예요. 이 바토무슈가 이제 좋은 게 시간대 자주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배가 커요. 맞아요. 배가 거의 1,000명 가까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 2층은 실내가 있고 위에는 이제 그 맨 꼭대기층에는 이제 실외로 되어 있어서 근데 다 꼭대기층에 타려고 경쟁이 그렇죠. 치열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거의 다 탈 수가 있어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느강이 좁고 그다음에 그 세느강 변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죠. 막 와인 아름다운 마시고 사람들. 있고 막. 그래서 한 바퀴 그냥 쭉 돌면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세느강 그 바토무슈 타는 곳이 어디냐면은 알마교라고 하는 이제 고기 다리 바로 근처에 이제 그 탑승장이 있습니다. 알마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좀 이따가 그 다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바토무슈 출발하면은 이제 노트담이 있는 시대섬으로 한 바퀴 돌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 아래쪽 미라보 다리 지나서 이제 그 다시 그 남쪽 미라보 다리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대략 한 9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앞에 우리 노트담 설명하면서 한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노트담 성당 뒤에 그 아름다운 그 갈비살 있잖아요. 네네. 지탱하는 그거 사실 제일 보기가 좋은 게 이 유람선에서 보는 게 제일 이거 멋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저 그거 볼 생각 안 했는데. 바토무슈 네. 볼 때 정말 잘 보여요. 거기서 보면은 아주 잘 보여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꿀팁입니다. 유람선이 시대섬을 한 바퀴 돌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트담 성당의 뒷면을 사실 보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네네. 그 유람선에서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쭉 돌면서 그 이제 그 세느강에 파리 시내만 하더라도 약 30여 개의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름다운 다리들을 이 다리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이걸 좀 그 미리 준비를 하려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분이 세느강 다리를 자기가 걸어서 다 건너보겠다고 지그재그로 다리를 하나 건너고 건너고 네네네네. 이거 지그재그로 해서 17개를 건너신 분을 제가 봤어요. 블로그에.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이게? 거의 뭐 정말 근데 그 하루 하루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덕후가 많구나. 그렇죠. 네, 두 근데 분도 묻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17개 다리를 그렇게 걸어서 건넜는데 그래도 20개가 남았어요. 37개 다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 다 그렇게 직접 건널 게 아니라면은 배를 타면서 한번 쭉 다리를 그렇죠. 보는 게 좋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다리가 이제 많은데 그 또 다리가 또 그 각자 좋아하는 다리가 좀 있어요. 우리 한도사님이 좋아하는 다리. 콩네프 아니에요? 저 퐁네프 좋아하죠. 그리고 네. 퐁네프 옆에 보면 나무 다리 있잖아요. 예술가의 다리. 네, 전 그 다리 네. 참 좋아합니다. 콩네프 다리 왜 좋아하세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유럽을 처음 갔었을 때 퐁네프 다리에서 그 전에 영화를 봤었거든요. 물론 퐁네프의 연인들. 예, 네. 보고 저 갔죠. 중2 땐가 보고 이해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일찍 봤어요. 불꽃놀이하고 드니라방에서 뛰는 거 네. 네. 전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저분한 애들이 파리에 많은가 보다. 이런 결론을. 저는 항상 미슐랭님의 이 독특한 감성을 볼 때마다 네. 퐁네프 다리가 네. 이게 네. 돌로 돼 있는데 네. 걸어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달형으로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가 두세 명씩 모여서 놀기 참 그쵸, 그쵸. 좋거든요. 네. 그래서 퐁네프엘 가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4명이서 합심을 해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제가 아마 그때 술을 한 짝을 지고 간 것 같아요. 네. 넷이서 맨날 술이 한 와인과 짝단이야. 맥주와 섞어서 한 짝을 지고 갔어요. 정말 네. 한 박스를. 그래서 잔도 들고. 잔도 들고. 네. 그래서 해 뜰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드니라방처럼 뛰어다니며 술 마시고 놀았어요.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 눈총을 주면 스미마생 하고서 대답을 해줬죠. 네. 근데 그 기억이 정말 남아서 저는 그 퐁네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나무 다리는 왜 좋냐면 그 주변에
양쪽에 세느강 양안으로 거기 그 고수부지 있잖아요. 물가에. 네, 너무 거기에 낭만적인 거기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네,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그쵸.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술도 마시고 그래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람선 타다 보면 거기 뛰어내려서 같이 놀고 싶어요. 그리고 좀 헐벗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죠. 그때 여름이면 여름에 헐벗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네. 배에서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보면 이제 동양 남자 하나 오면은 불러요. 막 이미 불쾌하게 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울려서 프랑스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서 참 많이 다녔어요. 라스타라님도 특별히 좋아하시는 다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미라보 다리가 제일 좀 인상적이죠. 사실 다리 자체로서는 미라보 다리보다도 이제 제일 그 개인적으로 이 다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다리는 알렉산더 3세 다리가 제일 그렇죠. 아름답거든요. 예, 유람선 타다가 가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 다리.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위에 그 다리 교각 위에다가 금빛 조각이 크게 번쩍번쩍하는 게 4개가 정말 보이고. 아름답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다리가 또 우리나라 분들에게 인상이 박힌 게 그 이제 뽕네프의 연인 말고 이제 벌써 이 드라마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파리의 연인에서 보면은 네. 박신양과 그다음에 김정은 그 두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그 알렉산더 3세 다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가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미라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왠지 좀 마음이 찡합니다. 왜요? 그냥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80년대 그 부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도 80년대인데도 정말 주위에 그 프랑스 지명이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그 동네 시장에 보면은 거기 약간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뭐 음악 그 다방 같은 게 있어서 신청곡 틀어주는 곳, 네. 신청곡 막 적어 놓으면 DJ 박스에서 틀어주는 그 다방 이름이 뭐였냐면은 몽마르트였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옆에 흐르던 그 썩은 개천, 네, 막 네. 썩은 냄새 나는 개천 이름이 미라보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때도 그랬어. 서울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카페나 술집을 차려놓고 장명이 힘들면 무조건 프랑스 지명을 아하. 갖다 붙이면 네. 다 먹혔거든요. 네. 서울에도 몽파르나스도 있었고요. 네. 몽마르뜨르도 있었고요. 몽마르뜨르. 미라보도 있었고 뭐 네. 별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근데 그 미라보 어릴 때 그 미라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제 미라보 다리를 항상 지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찡하고 그 다리 자체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어 버스가 미라보 위를 지나갈 때 이제 우리 그 현지 그 로컬 가이드분이 자 우리가 미라보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면 또 갑자기 버스 안에서 또 탄성이 확 터져요. 사실 그때 탄성은 거의 좀 여성분들에서 네.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미라보 다리 지날 때 별로 우리 한두사님은 좀 낭만주의자라서 좀 감동이 있지만 남자분들 대부분 별 감동이 없어요. 미라보 다리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욤 아플리네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인 때문이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시 있잖아요. 미라보 다리. 좀 읊어보실 수 있나요? 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네. 저 미라보 다리 아래로 우리들의 사랑은 흐르네 뭐 이런 구절은 지금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미라보 다리 안에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그래서 뭐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뭐 고통 뒤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이제 그 시 쓴 작 중에 그 화자가 미라보 다리 아래에서 흐르는 세느강을 보면서 뭔가 좀 회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회탄이 뭐냐면은 이제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이 그 당시에 이제 로랭상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가와 이제 사랑에 빠졌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랑이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별 직전에 쓴 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여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는 김광진이 불렀나요? 편지란 노래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사랑한 사람을 보내주려고 쓴 시가 이제 미라보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에는 우리가 세느강에 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슬픔이 지나가면 더 큰 기쁨이 오리니 그래서 그 세느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또 서 있겠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미라보 다리 가서 보면 실망을 하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다리 얘기를 읊어도 네. 혜은이의 뭐 제3한강교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를 네.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이 네. 보러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폴리네르의 미라보 다리는 우리가 일부러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네. 세느강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강은 영 간지가 나질 않아요. 네. 제가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영동대교
성대교회 비 내릴 때 안 가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미라보 다리는 지금도 참 많이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 장군의 아들 김두한 열심히 봤다고 해서 그 수포교가 어딨냐 굳이 가 보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느강 주변에 미술관, 박물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오늘이 본론인데. 예. 다리인데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 그 이제 그 배가 쭉 지나가다 보면 사실 그 아까 뽕네프의 다리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뽕네프가 이제 그 네프가 그 불어로 뉴거든요. 그 뽕이 이제 다리니까 그래서 뽕네프 하면 새로운 다리인데 네. 문제는 이 다리가 지어진 지가 한 40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새로운 다리라는 이름이 붙게 됐냐면은 지금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베키오 다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유명한 다리, 다리 있죠. 유명한 다리. 그 다리 위에 보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예전에는 유럽은 다리를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상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에서 최초로 뽕네프에서는 그 정말 위에 상가가 건물이 없이 순수하게 통행을 위해서 다리 지었기 때문에 새롭네요, 굉장히. 그게 새롭다고 해서 그 다리 이름을 뽕네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어떤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 뽕네프가 나중에 다리인데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송 가수들이 와서 샹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약간 그 아테네 아고라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또 사실은 또 하나 더 유명한 다리가 비라킹 다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배가 이렇게 쭉 그 유람선이 돌아오다 보면은 다리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위층은 이제 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이제 그 유명한 파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안 봤지만은 제목은 들어본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미드나잇 파리 최근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든지 근데 예전에 보면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 있었죠. 라스트 탱고 인 페리스라는 그 영화의 이제 그 촬영지가 보면 비라킹 다리거든요. 그게 유명하고 시대섬에서 바토무슈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걸어가다 또 지나는 다리가 보면은 그 뽕네프로 지나서 그 이제 바토무슈를 타러 가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다리가 이제 알마 다리인데 그 알마 다리 앞에는 또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터널이 굉장히 유명한 터널이거든요. 거기서 바로 그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죽었죠. 그 벤츠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다가 파파라치하고 그렇죠. 네. 알마다리 터널의 교각에 부딪혀서 사망하잖아요. 그게 음모론이 또 있죠. 음모론 있죠. 예, 그 아랍 부호 헤롯 백화점 집 아들. 네. 그 파예드하고 뭐 썸씽이 있느니 뭐 네. 사실은 그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느냐는 네. 음모설은 있는데 뭐 증명된 건 없고. 어쨌든 거기서 왕세자비가 비운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한때 그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앞에 가보면 꽃다발이 산처럼 서여 있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추모에 꽃다발을 바쳤는데 요새도 꽃다발 많이 있나요?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자꾸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제가 파리를 98년인가 처음 갔을 때 그 사고가 나고 얼마 안 돼서 아직도 그 터널 밑에 지하 터널에다가 지하차도예요. 약간 지하차도에 그때 사고가 났던 흔적들이 그 벽에 그 충돌 흔적들 같은 게 아직 그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다 없어졌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알마 다리가 있고 알마 그 지하도 위에 보면 원래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 옛날에 그 레지스탕스에 그걸 이제 추모하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뉴욕에 그게 원래 프랑스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람선을 타고 이게 그 미라보 다리 지나다 보면은 거기도 미국 자유의 여신상하고 똑같은 좀 크기가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서 여기 왜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선물해 준 거고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다시 이제 프랑스에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자유의 여신상에 보면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위에 자유 횃불. 그래서 그 알마 터널 위에 보면은 예전에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유의 횃불에 그 불만 딱 조각을 해놨는데 다이아네비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와가지고 그 횃불이 다이아나비 그 추모 조형물인 줄 알고 전부 거기 위에다가 이제 꽃다발을 다 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그 꽃다발을 많이 치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자주 치웁니다. 이제 좀 잊혀질 네. 때가 됐죠.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람선을 쭉 타다 보면 강변에 여러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또 쭉
그 강변을 가다 보면은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양대 미술관인 루브르와 오르세이도 역시 유람선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술관, 박물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퐁피두 외에는 다 세느 강변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퐁피두만 약간 안쪽에 위치해 있고. 퐁피두는 원래 네. 거기 시장인가 뭔가 뭐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네. 철거하고 나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죠. 퐁피두 대통령 때.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모였다가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루브르 박물관 정말 꼭 가야 되나? 이 바쁘고 막 비싼 돈을 내 가지고 유럽에 갔는데 정말 꼭 가야 되나? 한도사님은 야, 미술 좋아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근데 라스트라다님은 그래도 꼭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모나리자를 보려면 가라.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모나리자. 하시다가 네, 저희가 네. 거의 싸움 직전까지 그랬죠. 갔는데. 네, 약간 썰전 분위기로. 그렇죠. 네. 한도사님. 네. 네. 정말 안 가도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한국에서 미술관을 안 가시는 분들 있죠.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 어떠한 미술관이나 전시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은요. 안 가시는 게 맞아요. 그 남들 간다고 굳이 가가지고 시간과 돈을 벌일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는 유학생이나 거주자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나절을 소비해서 루브르에 있어야 되느냐. 금쪽 같은 시간에. 입장료도 10유로 좀 넘죠. 비싸죠. 네, 비싸요. 네,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 루브르를 들어가면 거기 요새는 모나리자 방향 화살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한국말도 써져 있는 거 저도 봤고 그리고 가이드들이 가르쳐 주죠. 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서 가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5분 만에 모나리자 앞에 모시고 가서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사진 못 찍잖아요. 사람이 수백 명이 포위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림이 작아서. 저 멀리 5m 앞에 있는데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요즘은 모나리자 보려고 하면은 그 루브르 문 여는 시간에 딱 그 앞에서 미리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대기를 딱 하고 있다가 줄 서 있다가. 줄 서 있다가 네. 문 딱 열리자마자 땡 하면은 모나리자로 찍는 무조건 거예요. 딱 뛰어가야 남들이 없을 때 모나리자를 볼 수가 근데 있어요. 앞에 또 유리로 그렇죠. 막아놔서 반사돼갖고 잘 보이시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딱 도착하자마자 한 5분만 지나면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나리자를 찾아서 하루 밀려오는 종일 거죠. 사람이 네. 몇백 명이 포위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진을 못 찍죠. 그렇죠. 찍어봤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모나리자 조그맣잖아요. 잘 안 보여요. 네네. 그런 걸 보시려면 인터넷으로요. 그냥 보세요. 또 도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나는 여기 다녀왔어라는 증명사진, 인증샷 남기려고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가시는 건데 사실은 이 앞뒤를 계산해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오호.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저도 사실 미술관에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싸우셔야 되는데. 근데 네. 만약 간다고 하면요 네. 저는 너무 사진에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사진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필름 자체가 비쌌고 그렇죠. 현상하는데 또 비쌌어요. 그렇죠. 현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필름 자체의 무게,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카메라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만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어요. 일부만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콩카이 시대. 예. 스마트폰 시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드디어 SNS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표현, 네. 뭐 자기 자랑, 뭐 염장질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사진들 폰카로 찍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정말 그 훌륭한 프로들이 찍은 사진 인터넷 가서 가면 다 있고 뭐 구글 뭐 뮤지엄 같은 데 가면 그런 사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가서 모나리자 가서 그 남들이 오기 전에 그 모나리자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 사실 우리가 루브르 가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그잖아요. 뭐니 해도 모나리자 그거 보러 네.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모나리자를 보면 되는데 그걸 전부 뭐 사진을 그렇죠. 꼭 찍기 위해서 네. 그 찍어봐야 나오지도 않거든요. 자 앞에 네. 또 워낙 그 사람들이 후레쉬를 많이 터뜨리니까 후레쉬를 터뜨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작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후레쉬가 그렇죠. 터지면 이런 오래된 유화들은 후레쉬 빛에 그 약하죠.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에 그 방탄도 되고 빛을 다 튕겨 내버리는 그거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잘 안 나와요. 찍어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왕이면 뭐 만약 가신다고 하면은 너무 사진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으로 많이 보고 도록 인터넷에 이제 다 있습니다. 굳이 뭐 네. 한국에서 또 팀이 가면 모나리자 말고 꼭 찍는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림들인가요?
일단 루브르 하면은 이제 그 회화와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조각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조각을 따지면은 이제 유명한 그 밀로의 비너스,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나이키, 예. 나이키상. 그 목은 이제 날아간 정말 근데 날개가 정말 멋지잖아요. 그 나이키는 이제 계단 저 위쪽에 항상 서 있잖아요. 계단 위쪽에 서 있죠. 사진 찍기 좋죠. 네. 그 앞에 직접 가서 보면 우와 이게 정말 돌 맞아? 그 사실적인 네. 물에 젖은 옷의 그 질감과 하늘하늘 그렇죠, 하는 네. 거 정말 조각 잘 해놨죠. 저는 어릴 때 나이키랑 니케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네네. 나이키는 운동화하고 니케는 여신이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네. 예.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을 쓴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네. 빅토르 장발장과 그거. 레미제라블이 다른 거라고 믿고 한참 살아왔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장 네. 씨에다가 이름은 발장이라고 발장. 믿었던 라스트라탄이 네. 과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네. 머리가 긴 줄 알았어요. 장발인 줄 알았어요. 네. 네네.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될 때 레미제라블이 장발장으로 번역돼 출간이 됐어요 예전에. 네. 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장발장으로 처음 읽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늘 다니면은 뭐 이제 늘 다니고 또 많이 알게 되면 별거 아니지만은 아직도 보면 베니스와 베네치아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네. 피렌체와 플로렌스 차이를 모르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여행 상상을 네. 열심히 들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모나리자로 다시 좀 돌아가면 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증샷이 찍고 싶어요. 처음 네. 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냐면 못 찍잖아요. 그리고 거울에 반사되고 미술관은 어디나 어두침침해요. 차라리 그 엽서를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네. 미술관은 어떻게 찍어도 그 사진이 제대로 나올 리 없거든요. 그러면 네. 엽서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미술관 샵에 가서 가장 잘 나온 엽서들이 많아요. 거기 참 그 이제 예술가 이것도 유럽 찍어놨잖아요. 미술관에서는 엽서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요. 비싸지도 않고. 예, 뭐 자 1유로. 그러면 예. 엽서를 사냐 아니요. 거기서 찍어요 그냥. 아이고야. 네, 요즘에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은 데도 많아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어쨌든 찍으시든지 사시든지 해서 친구한테 좀 엽서 보내줘도 좋고 그래서 엽서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그 보통 그 보면은 루블도 사람이 다 많은 게 아니에요. 드라크로와라든가 아니면 나이키나 아니면 모나리자 앞에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렘브란트 있는 쪽 가면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거기서는 앉아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술관을 잘 다니시던 분이 아니시면 굳이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엽서를 찍고 루블 바깥에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인증샷 찍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들 다녀왔다는 거 알거든요. 유리 피라미드 사진 정말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어떻게 저녁에 찍어도 잘 가면은 또 나오죠. 조명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게 더 낫다. 그럼요. 훨씬 네. 낫죠. 그리고 유리 피라미드 앞에 가 원더우먼이 또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자, 거기 예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들은 꼭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인증샷 찍고 자기의 관심 사항이 있는 데로 이동하는 게 짧은 여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체 배낭을 해보면 20대 대학생 특히 좀 남학생들 중에 미술 관심 없다.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 약하고 가이드북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가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인증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증샷. 그러니까 인증샷 유리 피라미드 앞에 분수대에서 찍는 게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한도사님이 예전에 거기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고민하던 분을 한번 구원해 주셨다고. 네. 자기 미술관이 너무 싫대요. 네.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를 없애드렸어요. 굉장히 고마워하셨죠. 네, 그리고 보답을 받으셨다고. 네, 보답을 받았죠. 네, 먼지는 묻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루브르에 가면은 이제 그런 그 다른 나라 이집트라든지 그리스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조각들 유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화가 많죠. 회화. 근데 저는 그 루브르에 있는 회화 그 작품 중에서는 사실 뭐 모나리자도 있고 모나리자 유명하지만은 그 루브르에서 이탈리아 보면은 그 4대 화가들이 있거든요. 네.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도나텔로 요런 그 화가들의 그림도 굉장히 좋은 거 많지만은 제가 굉장히 루브르에 가면 좋아하는 그림이 누구냐면 이제 프랑스 화가 중에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준주의 화가예요. 네, 네. 우리 그 이제 90년대에 보면은 그 소설가 김영하 씨 지금 이제 그 알쓸 신잡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영하 씨가 쓴 소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나는 나를 파괴할 네, 권리가 네. 있다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모티브가 뭐 사라의 죽음, 당통의 죽음, 마라의 죽음 이제 이런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들이 보면은 다 그 자크로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들이고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루브르에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왜 좋냐면은 자크로이 다비드는 이제 신고준주의 화가인데 굉장히 그림이 보면은 절제가 돼 있어요. 그림 자체도 굉장히 절제가 돼 있고
그 깔끔하고 정말. 그래서 거기 그 관을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제 들라크루아의 이제 그 민중을 이끄는 그쵸. 승리의 여신. 승리 여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메두사호의 침몰, 그 메두사호의 침몰 요는 네. 이제 그림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또 그 파리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미장원 체인이 헤어 디자인 체인이 들어와서 헤어샵. 네. 이 제가 좋아하는 화가 이름은 자크루이 다비드인데 그 장루이 다비드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또 네. 그 헤어 그 샵 체인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자주 봅니다. 예. 그리고 루블과 오르세가 네. 이제 파리의 양대 미술관이고 세 그렇죠. 가지를 꼽으면 거기 퐁피두. 퐁피두까지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1848년이잖아요. 그렇죠. 1848년 이전 작품은 루브르에 있고 그렇죠. 1848년 이후 작품 다시 말해 신고전주의부터 야수파 사이의 작품은 오르세에 있고 그렇죠. 현대 미술은 그렇죠. 네. 퐁피두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루블과 오르세는 양쪽의 작품을 전시한 화가가 하나 있잖아요. 앵그르라고. 그렇죠. 그 양쪽에 다 같이 나체의 있네. 어떤 네. 아름다운 여성이 그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물이 쏟아지게 하고 있는 서 있는 그림 있죠. 네. 그게 샘이라는 작품인데 네. 샘은 오르세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작품은 1848년 이전 작품은 루브르에 있어서 앵그르는 양쪽의 작품을 오달리스크 전시한 말하는 맞아요. 거죠. 예, 네. 유명한 오달리스크 작품이 거기 있죠. 그래서 굉장한 영광을 가지게 됐다고들 해요. 그 오달리스크에서 항상 이제 그 우리 파리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패키지 가이드분들도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이 그 오달리스크 앵글의 오달리스크 앞에서 항상 설명이 저거는 인체 구조상 저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척추뼈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은 네. 그냥 몰라요. 네네. 척추뼈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네네.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아니, 또 하십니다. 이 얘기 네. 하시니까 그 루브르는 저는 뭐 가이드 없이도 가보고 뭐 가이드 데이 투어도 따라가보고 네.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저는 가이드랑 꼭 한 번은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술사 흐름을 모르는 일반인이 가면은 그냥 그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네, 네. 예. 그림이 뭐 38,000작품이라나? 1초씩 한 작품에 1초씩 보고 그렇죠. 네. 6시간씩 뛰어서 다니면 걷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네. 3일 반이 걸린다고 그렇죠. 저는 하잖아요. 3일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루블이 네. 동선을 다 연결하면 60km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km를 봐야 되는데 네. 20km를 하루에 뭐 걸을 수는 있지만 음. 감상하면서 다니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패키지 여행에서 가면은 루브르를 1시간 만에 보거든요. 근데 정말 그 효율적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봐요. 근데 네. 뭐 개별 여행을 가시면은 요즘은 이제 루브르에도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데이 투어는 뭐 마이리얼 트립이든 뭐 스투비 네. 플래너든 이런 그 데이 투어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이제 예약해서 가시면 보통 3시간 정도 돌려요. 그리고 네네. 요즘에 또 고품격 상품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네네. 5시간 동안 소수 정예로 돌려주고. 그렇죠. 예. 네네. 제가 지난 겨울에 갔을 때는 파리 테러 때문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때 인디고 파리라는 회사에서 거의 폭탄 세일을 해가지고요. 3시간 동안 그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던 거기다가 네. 공인 라이센스까지 가진 불어 네네. 완전 잘하는 그분이 네. 설명을 6명을 데리고 3시간을 해주신 거예요. 만 원 완전히 받고 전세냈네요. 예, 예. 그때 진짜 제가 너무나 무식했구나 깨달으면서 설명 다 듣고 이제는 좀 이해를 하게 제가 됐어요. 미술관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거 완곡한 표현인 건 다 아실 건데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고 루브르에 나는 모나리자만 보면 돼 하는 분들은 사실은 가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미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절 투어를 신청해서 가이드를 따라다니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즐겁죠. 네, 가이드가 막 공식도 가르쳐주고요. 유럽의 미술사를 보는 공식. 그다음에 그렇죠. 네. 유럽의 영웅들이 말을 타고 있는 그 기마상 그림. 그렇죠. 거기서 네. 공식도 또 알려주고 그렇죠. 수능 공식도 네. 다 알려주고 그렇죠. 그림을 네, 읽는 맞습니다. 방법. 그거를 네. 한번 그 투어를 하고 나면 내가 몹시 유식해진 느낌. 그렇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한도사님 말씀처럼 그 이제 그 파리에 사실 파리에는 성당도 정말 많고 미술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미술관을 크게 이제 뭐 나눠보자면은 일단 그 미술관 장소로 나누자면 3대가 있겠죠. 그래서 루브르, 오르세이, 퐁피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브르는 고전, 그다음에 오르세이는 근대, 그러니까 뭐 인상파 화가들이 주로 많고 고흐라든지 세잔, 마티스, 그 다음에 퐁피두는 이제 현대, 요렇게 이제 겹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요 외에도 이제 나머지 이제 그 화가별로의 미술관이 있죠. 뭐
한도사님 좋아하는 로댕 미술관이라든지 뭐 드라큘라 미술관도 드라큘라라든지 피카소도 뭐 있겠고. 피카소라든지 네. 그다음에 모네라든지 뭐 그런 개별 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테마별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영화 박물관, 인류학 박물관, 장신구 박물관, 향수 박물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심지어 하수도 박물관도 아, 그거 있어요. 정말 좋아요. 하수도 투어. 제가 예전에 네. 레미제라블 하수도 박물관 다녀오셨어요? 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하수도라는 데가 네. 한국에서는 그냥 더럽고 파이프 네. 터져 있고 네. 냄새 나고 이런 데인데 네. 그 레미제라블에서 맨날 하수도 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기 네. 자기 딸의 애인을 네. 들쳐업고 탈출하는데 하수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유명한 그래서 저 장면. 이제 그런 거 보고 로망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정말 크고 하수도의 로망이 있다니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레미제라블을 본 분이면 당연하죠. 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제 의무적으로 박물관은 이제 3대 중에 하나 보겠다고 하면은 이제 루브르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취향 따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미술에 관심 없으면은 그런 이제 그 박물관도 종류 예를 들어서 나는 군사 밀리터리 덕후다 하면은 앵발리드 그런 데를 가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3대 박물관 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루브르는 원래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요새였잖아요. 요새였다가 그다음에 궁이었다가 궁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궁이 이제 베르사유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가 미술관이 된 거고 오르세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가 기차역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파리에서 저기 오르레앙 그러니까 오르레앙 가는 그 기차가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1900년대 초에 만국 박람회를 이제 하면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기차역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기차역을 허물 것인가 하다가 그걸 이제 미술관으로 개조한 게 오르세이죠. 그 루브르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궁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건물 자체도 너무 아름답죠.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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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이기 때문에 좀 내부가 좀 복잡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길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네, 있고. 드농관, 실리관, 대농, 리슐리. 리슐리관. 예, 네. 크게 세 가지 리슐리. 건물로 네. 나뉘어져 네.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또 패키지를 가면은 그 가이드 분들이 항상 알려주는 불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불어로 출구, 네. 솔티? 솔티 하면 이제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 개띠, 닭띠, 소띠죠, 소띠. 근데 불어로 소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소띠. 네, 그래서 그 안에가 복잡한데 소띠 출구로 하면은 다 그 유리 피라미드 아래로 다 그렇죠.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유리 피라미드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89년에 세워졌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중국계 미국 건축가 이오밍페이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 이 프랑스가 참 재밌는 게 프랑스 사람들 특히 파리쟁들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렇죠. 뭐가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예요. 맞아요. 에펠탑 지을 때 에펠탑 반대. 네,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에펠탑도 기존의 파리와 안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이 퐁피두 센터가 생길 때도 반대했거든요. 엄청 욕먹었죠, 엄청 퐁피두도. 반대하고. 그 건물 외관이 굉장히 좀 뭐랄까 파리하고 안 어울린다고. 현대적이죠. 네, 네. 네네. 그다음에 이 루브르 안에도 이 피라미드 안 어울린다고 막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제 네,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미테랑 대통령께서 굉장히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미테랑 대통령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이오밍페이가 했는데 그리고 이게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기념 건축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네. 보통 보니까 대통령이나 시장들은 자기 네. 재임 기간 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퐁피두 센터가 남은 거고 그렇죠. 유리 피라밋이 남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대문에 가면은 이륙하지 못한 UFO가 한 대 앉아 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한강에 네. 가면은 네. 저기 세금 둥둥성이 하나 있고 항상 그런 거예요. 좀 보면서 퐁피두하고 유리 피라밋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워낙 프랑스 사람들이나 파리지엔들이 깐깐하고 좀 신미한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반대를 해도 남겨놓은 거는 결국 다들 이제 지금 호평이 다 좋거든요. 그럼요. 호평인데. 퐁피두가 당시에 욕을 네. 먹었는데 현대 건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네. 미친 게 이제 집더하기 건물이 거기서 베껴서 만들어진 건물이죠. 네네. 퐁피두의 컨셉을 가져다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DDP나 세빛둥둥도 건축학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름다워요. 잘 네. 활용하면 괜찮은데. 네, 세금이 들어간 게 문제 예, 아닐까요? 근데 제일 그게 골치 아픈 게 이제 우리 4대강에 있는 네. 수많은 보호들,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네. 서울 시내 관광지 꽤 네. 많이 생겼죠. 네. 사우론 타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륙 못한 UFO도 있고, 좀 볼 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한도사님은 루브르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전 렘브란트 좋아해서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렘브란트 그림을 알아보는 특징이 간단해요. 어두침침한데 저기 황금색 나면은
환한 색깔 있으면 렘브란트예요. 아, 그러면. 그게 인상파죠. 네, 인상파 그림의 그렇습니다. 특징이죠. 네. 근데 그쪽 가 있으면 좋은 게 또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네. 그쪽에 적당한데 앉아가지고 한잠 자고 나올 수 있거든요. 미술관이 네. 좋은 게 잠자기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있잖아요. 유럽 여행할 때 미술관에서 많이 자요. 아, 저도 그래요. 아니 여행이랑 걸어 다니니까 다리 아프잖아요. 하루에 네. 20km 걷기가 굉장히 흔한 왜 일이죠. 미술관에서 또 자기 좋냐면은 에어컨이 에어컨이 많이 나와요. 없거든요. 여름에. 네. 아니 그리고 화장실이 잘 돼 있잖아요. 화장실도 깨끗하죠, 있고. 화장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사람들 많이 안 가는 방에 들어가면은 네. 소파가 있어요. 네, 근데 소파 소파가 있어요. 되게 좋은 소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그림을 보면서 이게 황홀경에 접할 뿐이에요. 그렇죠. 자려고 네, 그럼 네. 남들은 또 잔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죠. 지금 감동해서 저러는구나. 그렇죠. 네, 네. 스탕달 신드롬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탕달 네, 네. 신드롬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깊은 황홀지경에 빠져 있을 때 잠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을 뜨면 그 그림이 가슴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게요. 예. 잠시 눈을 감고서 한 30분쯤 자고 일어날 때 그때 눈을 뜨면 눈이 환하잖아요. 눈앞에 그때 바로 렘브란트가 보여요. 아 이게 진짜 갑자기 감동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나 네. 그게 바로 미술을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것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전에 그거를 그 고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어 그림 앞에서 잠깐 눈을 떴다가 딱 눈을 뜨니까 네.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포크 가수가 부른 그렇죠. 뭔가 새롭게 보이죠 그림이 막. 그 가수가 부른 고어의 일생을 다룬 이제 그 팝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리 나이스라고 하는 빈센트라고 하는 빈센트. 갑자기 그 노래가 귀에서 떠오르면서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루브르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은 다비드. 그 다비드에서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라는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트담에서 그 나폴레옹이 대관식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작품이 아니라 두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루브르에 있고 하나는 베르사유에 있나 그런데 정말 그 크기와 그쵸. 그다음에 그 그림의 디테일을 보면 정말 압도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도 작년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 그림 앞에서 엄청 열심히 소개해줘서 2,000피스짜리 그 퍼즐 사왔는데 아직도 못 맞추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미술관이 루브- 잠자기 좋다라는 네. 거. 네, 이것도 꿀팁이죠 사실은. 네. 근데 잠자기 좋은데 또 어디 있냐? 로댕 미술관 좋아요. 아, 로댕 네. 미술관 미드나잇 파리에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부인이 직접 가이드로 나와 주시죠. 음. 근데 로댕 미술관은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바깥에 조각이 다 있어요. 그 바깥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 밖에서 보고요. 정원이 정말 멍 때리기 좋거든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그리고 로댕 미술관 앞에 굉장한 맛집이 있습니다. 르 아르페주라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유럽 미식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알랭 파사드라는 셰프가 만든 네네. 예, 오너 레스토랑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네네. 그래서 로댕 미술관을 보고 그다음에 식사를 거기서 하시면 정말 예술적인 하루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식사하시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러 왔다 그러면 물론 예약을 해야겠지만 뭐 4시간 비워두고 오신 거죠. 이렇게 딱 물어보고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탁자 위에 뭐 그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맛의 정수를 정말 느낄 수 있게 정말 심혈을 그럼 기울여서 재배한. 코스를 4시간 동안 먹어요. 그렇죠. 어. 계속 나와요. 계속. 네, 근데 몇 코스 정도까지 나옵니까? 요즘에는 그 뭔가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어가지고 열 몇 개를 주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그 고기를 안 써요. 거의 채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는 맛이 절대적인 경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육고기만 안 써요? 아니면 뭐 해산물 고기도 거의 안 안, 써요? 그러니까 육질은 거의 안 써요. 우리가 보통 거의 채소만 거의 그 써요. 우리가 보통 베지테리언이네요.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고 거기서 무화지경에 빠지는 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슐랭님은 거기서 입탕달 신드롬을 입탕달에 거기서 느꼈었어요. 네. 아니 채소의 맛의 핵심이 정수가 이런 것이구나. 네. 절대적인 맛의 경지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좀 그 다음부터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나에게 그 머리를 때리는 듯한 영감을 준 그런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딱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셰프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셰프와 식당에 결국 그런 거죠. 그 매료됐다는 거죠. 네네. 그 음식이 아닌 거죠, 그럼. 음식이 아닌 건 아니죠. 아니, 요리인 요리 거죠.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야. 요리 이름. 무슨 요리? 근데 그런 어느 집에 거는 무슨 프랑스 요리 셰프가 해온 거는 뭐와 뭐를 곁들인 알고 뭐 타라곤 있어요. 소스에 예, 뭐를 예. 어떻게 한 뭐 거위 닭 요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식당, 프랑스 요리를 미식 기행한다는 거는 요리 기행이 아니라 식당과 셰프 기행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너무 심오한 또 썰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우리 나중에 다음에 한번, 네, 예, 기회를- 한번 제대로 얘기를 나중에 하시죠. 카페 편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도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되는데 왜냐하면 라스트라다님이 인상파를 너무나 인상 쓰고 사랑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상파라는 말은 이제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인상파라는 말 저희 반에 좀 그때 중학생답지 않게 좀 어른스럽게 얼굴이 늙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 별명이 뭐냐면 인상파였습니다. 네. 우리 어릴 때 뭐 인상파 하면 대부분 인상 좀 들어오면 인상파다 뭐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네. 뜻도 모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유럽을 다니면서 인상파 그림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인상파가 뭔가를 좀 알고 나니까 인상파 그림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한두사님 이야기가 맞아요. 렘브란트 그림 멀리서 딱 보면 아주 쉽게 찾는 방법. 어두컴컴한데 밝은 포인트가 있고. 그래요. 그게 인상파거든요. 네. 초기 인상파, 네네. 전기 인상파. 그 얘기 자세하게 하려면 이제 오르세 미술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진지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번 방송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벤트도 좀 제가 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뭘 해야 될지. 네. 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오르세 미술관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and